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자유일보예요. 이 칼럼을 정기적으로 쓰는 전광수 정의로운 사람들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있는가 봐요. 이분이 오늘 이 신문에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참 이 칼럼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은 보수의 자본인가 부채인가? 자본인가 부채인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셀럽이고 또 정치인으로 지금 이제 이 정계에 발을 들인 건데 이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한동훈은 보수의 자본인가 부채인가?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회계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 이 제목은 한동훈은 보수의 자본인가 부채인가? 즉 자본과 부채를 합치면 자산이 됩니다. 즉 아파트를 한 채 사는데 자기 종잣돈이 있고 한 10억짜리를 삽니다. 그럼 자기 종잣돈이 한 5억 있다 치면 나머지 5억은 부채로 빌려야 되잖아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 전광수 우리 사무국장님의 칼럼에서 제가 칼럼을 다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채에도 악성 부채가 있고 양성 부채가 있습니다. 즉 자산 이꼴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이 부채가 이제 어떤 부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잘 초이스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부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 부채는 양성 부채인 거죠. 괜찮은 부채인 거죠. 왜? 이 부채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린 이 부채를 지렛대 삼아서 나의 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거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30억이 된다. 이러면 부채 5억짜리가 부채는 5억이지만 엄청난 쉽게 이야기하면 수익률을 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 이꼴 자본 플러스 부채라고 할 때 이 부채가 악성이냐 양성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칼럼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전광수 사무국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총선을 복귀해 보니까 너무나도 아쉽다. 김건희 여사가 무방비로 공격받을 빌미를 계속 제공했다. 그리고 그 공격을 제대로 받아치지 못했다. 가령 이번에 김민전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저쪽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야, 잘 됐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3특검, 3김, 세트 특검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받아칠 수는 없냐 이거예요. 왜 못하냐 그거를. 그리고 뭐 반면에 잘한 것도 많잖아요. 우리 특히 그 방산산업. 지금 방산산업이 코리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외교, 원전 정상화, 방산 수출. 정부의 입장에서 홍보할 게 너무나도 많고 집권 여당의 어떤 프리미엄도 있는데 이걸 왜 살리지 못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주당 좌파 세력은 대파값 875원, 디올백 2개로 민심을 휘저었다. 대파값 875원은 참고로 MBC가 주도해서 만들어 놓은 아젠다라고 볼 수 있죠. 디올백은 뭡니까? 서울의 소리. 최재영 목사 호소인. 서울의 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MBC하고 서울의 소리 두 매체에서 떠들어대는 이런 거의 가짜 뉴스형 또는 음모론적인 뉴스로 총선의 여론판을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해대는데 왜 국민의힘은 이걸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걸 적절히 방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총선의 어떤 비상대책위원회를 책임졌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겐 책임이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국장의 글은. 그런데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정치를 막 시작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후 이제 자기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총선 과정에 임하고 나서 갑자기 여당 프리미엄을 벗어던지고
또 다른 야당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분은. 그러다 보니까 여당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고 그저 이재명 조국 심판, 2조 심판, 그리고 586 운동권 청산 이런 구호에만 너무 관성적으로 이렇게 기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광수 사무국장 이야기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국민의힘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서 이 선거를 치르게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파격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민주당과 그 좌파 세력의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어떤 젊은 정치인으로 싸워주는 그런 파격적인 것 때문에 한동훈을 기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좀 맞습니다. 한동훈이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느꼈죠. 많은 국민들이. 참신하다. 기존의 그 구태 할배당 출신의 이런 비판, 이런 할배라는 용어에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구태 정치인들. 그냥 그 여의도 문법을 쓰는 구태 정치인들보다는 이 한동훈처럼 직설적으로 야당 세력과 맞설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을 원했잖아요.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기용한 비대위원들도 있었잖아요. 비대위원들. 이 전 사무국장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범좌파 86 태물. 대표적으로 김경률 같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중국과의 연관이 의심되는 인물들까지 중용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결과 국민의힘은 최악의 참패를 맞았고 이재명 조국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참극을 빚었다. 거의 전권을 휘두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도 이 생각을 하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진 정치적 자산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해요. 정치적 자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향후 정치적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연 악성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양성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방금 이 전 사무국장이 이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주변에 86 태물들, 친중국 세력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악성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산 덩어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헌법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꿋꿋하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생각이 똑바로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로 포진이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이 자산은 본인의 능력, 자본과 플러스 양성 부채가 되어서 이 자산이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국민의힘이 가진 자산이라고 보는데 이게 성공할 수 있으려면 가치가 상승하려면 악성 부채가 많으면 안 됩니다. 양성 부채가 많을수록 좋다.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으면 그게 부채 아닙니까? 그 부채가 악성이면 안 된다. 이 전 사무국장 말한 것처럼 주변에 86 태물들이나 친중국 세력과의 관계가 의심되는 이런 사람들을 포진되면 그건 악성 부채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지키는 양심 있는 세력들이 많이 포진한다면 한동훈이라는 정치 아이콘이 자산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양성 부채가 그 지렛대 역할을 해서 정치적 자산이 크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